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썸네일을 보셨다면 빛의 속도로 클릭을 하셨을 텐데 드디어 이날이 올 줄 알았어. 바로 우리 여성들을 위한 생리용품에 대한 깊은 탐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14가지 정도의 정말 다양한 생리용품들을 가지고 왔고요. 이 중에서 사용해보지 않은 생리용품을 직접 사용을 해가면서까지 샤워장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죠. 좀 힘들었어요. 못하겠어 진짜. 실패. 완벽하게 리뷰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인터넷에서 보는 거랑은 또 이렇게 다르더라 라는 거를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재밌을 겁니다. 한국은 생리용품 중에서 생리대를 사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대요. 90% 이상이 생리대를 사용을 하고 뭐 한 7, 8% 정도가 뭐 가끔씩 탐폰을 사용하는 정도, 그리고 1, 2% 정도가 그 외 생리컵이나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엄마한테 탐폰 쓰는 법 배운 적 있어요? 전 없거든요. 친구한테 배웠어요. 되게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겪으면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였네 라고 막 스스로 시간이 걸렸죠. 그거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혹은 아직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자, 그럼 리뷰 시작할게요. 이제부터 탐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정확히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건데, 이게 사실은 산부인과나 우리가 성교육 책에서 볼 수 있는 그림이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절대 안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귓구녕, 콧구녕처럼 질이 벌어져 있지 않아요. 이렇게 생겼고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야 체내형 생리대를 착용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 과정은 결코 자연스럽거나 쉽지 않았다. 옆에서 보는 그림까지 제가 그려봤어요. 옆에서 보는 그림까지 그려봤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그냥 보는 그래픽은 이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좁고 안에는 좀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끝에는 뭔가가 만져진다. 자궁 경부의 느낌이 뭐냐면 코끝을 만지는 것 같아. 끝에 이렇게 코끝같이 약간 딱딱하고 뭔가 가운데가 뻥 뚫린 뭔가 이런 딱딱한 게 있어 안에. 그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템포 얘기하다가 일단 인체 구조부터 설명을 했는데, 템포는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어플리케이터가 있고 안에 뭔가 손뭉치가 들은 게 있고 여기 안에 뭔가 벌어지는 게 있고 이렇게 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냐, 이거를 요렇게 잡습니다. 보통 걸리는 부분에서 요렇게 잡고 요만큼을 이제 삽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삽입을 해서 이 뒤에를 이 손으로 밀면은 얘가 이렇게 뚝 떨어져 나와.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안에 얘만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손을 잡고 집어 넣으면 알맹이만 쏙 들어가고 플라스틱은 나와서 안에서 이렇게 깊이 들어간 상태로 피를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 끼워진 거랑 잘 끼워진 게 뭐냐면은, 잘못 끼워지는 거는 아마 너무 덜 끼워서 그래. 이게 생각보다 이만큼 정도는 들어가 줘야 돼요. 일어나고 앉았을 때 이물감이 느껴진다, 그러면 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다시 빼고 다시 새 걸로 다시 착용을 해야 됩니다. 각도도 있어요. 이 각도는 이거를 집어넣을 때 45도 각도로 이렇게 들어가야 스무스하다. 이게 장점은 정말 생리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생리통이랑 뭐 그런 건 다른 얘기겠지만 이거는 제대로 착용하면 정말 새지도 않기 때문에 가랑이에 막 바람이 통하고 막 산들바람이 불어. 막 너무 시원해. 그 커다란 생리대에서 벗어나서.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이 각도를 잘 모른다거나 아니면 좀 덜 끼운다거나 이거를 착용하고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된대요. 어쨌든 이물질이 몸 안에 들어가서 피를 다 빨아들이고 그게 거기에 계속 있는 거니까, 이게 실제로 뭐 7시간, 8시간이 넘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세균이 증식해서 톡톡 솟고 증후군이라는 게 들어봤죠. 그게 근데 실제로 엄청 흔한 케이스는 아닌데 그게 올 수도 있다는 게 항상 그렇게 생리대 템폰에 이제 써 있죠. 그거 조심하라고. 또 불편한 거는 양이 적을 때는 좀 끼우고 빼는 게 아플 수가 있어요. 초반이나 끝물에는 피가 많이 안 나오니까 통증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나올 때도 통증이 있더라고요. 저는 일주일의 생리 기간 중에 3, 4일 써요. 실제로 제가 겪은 것 중에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걸 집어넣고 까먹은 경우가 있어요. 그걸 까먹고 하나 더 집어넣었어. 이게 생각보다 잊어버릴 수 있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안 돼요. 술을 먹으면 안 돼. 기억을 잊지 말아줘 제발. 이 템폰의 사용법을 몰라서 이 플라스틱까지 다 집어넣고 이게 몇 개가 안에 쌓인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 플라스틱은 빼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손만 들어간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은 템포긴 템포인데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굉장히 흔한 템포를 보여드릴 건데요. 바로 알맹이 탐폰이에요. 알맹이 탐폰. 비닐을 빼면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알맹이야. 이 알맹이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그림처럼 손으로 이 플라스틱의 역할을 대신하는 건데, 제가 직접 시도해봤습니다. 이렇게 어플리케이터가 없어.
손가락 두께고 손가락 두 마디네. 그럼 이걸 얼만큼 넣어야 될까는 거지 내 말은. 그리고 손톱도 길면 안 되는 거야 따지고 보면. 오케이, 얼만큼인지 알았어. 안전하게 느낌이 안 날 때까지 넣으려면은 이 두 마디는 들어가야 돼. 끈이 있으니까 빼는 거는 한순간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만큼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 느낌은 굉장히 따뜻하고 끈적한 입속인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다음은 또 겁나게 신기한 거 찾았지 뭡니까? 요거는 제가 아마존으로 해외 직구를 했고요. 유럽, 독일에서 팔고 있는 제품이에요. 바로 소프트 탐폰이라는 제품이고 일명 생리 스펀지입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파는 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압축이 돼서 파는 게 있어요. 가운데가 이렇게 뚫려 있어. 손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실 같은 거를 동봉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실을 이 사이에 껴가지고 사용을 하라고. 처음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용하라고 써 있는 거야. 무슨 목욕 떼수건처럼 걸어놓고 팔아. 이게 생리용품이에요. 이거를 내가 착용을 실제로 해봤거든요. 아, 노답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아주 시작도 굉장히 끔찍하고요. 중간에 이 손 전체가 이만큼이 들어가야 될 정도로 얘를 밀어 넣을 수밖에 없더라. 이거를 이렇게 해서 넣은 다음에 나중에 뺄 땐 이걸 걸고 이렇게 걸어서 빼라는 거야. 근데 이게 전혀 튼튼하지가 않잖아. 이게 뭔가 딱딱해야 이게 이렇게 안 되고 들어갈 텐데 이거는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안 드는데요. 어려워요. 스펀지가 물렁하잖아. 그 손이 그만큼 물렁한 걸 저 위에까지 밀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손이 이만큼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걸려고 찾는 게 이렇게 오그라져서 이거 어디 있지? 하면서 막 찾아야 되는데 저는 스펀지는 못 쓸 것 같아. 솔직히 현타 온다 진짜. 나 솔직히 탐폰 쓸 때도 현타 오거든요. 물론 익숙해지면 그런 건 없어지겠지만 저 좀 울게요. 물론 이게 안 좋은 거라고 말을 안 해. 익숙하지 않아서 현타가 올 뿐이야. 이상입니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느낌이 아주 징그러워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우리가 또 몇 년 전부터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유명해진 생리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 생리컵에 대해서 오늘 이 리뷰 이전까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얘는 정말 뭐 의료용 실리콘으로 만들어져서 얘를 사용했더니 건강상으로 좀 괜찮아졌다는 분들도 있고, 이거를 처음으로 제가 사용을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그런가요? 쉽지가 않던데요. 이게 왜 쉽지가 않냐면 지금 뜨는 이미지 보시면은 여성의 질이라는 게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뭔가 딱딱하고 길고 약간 젓가락 같은 거 아니면은 이런 형태를 넣기가 힘들어. 얘를 제대로 막 접어가지고 7자로 접든 뭐 8자로 접든 어떻게 접든 해서 얘를 데리고 들어가 줘야 되는 거야. 마중을 가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최대한 적은 접촉으로 얘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막 손이 막 이만큼이 막 신체를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저는 정말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에요. 나 두려워. 생각보다 너무 커요. 이거 어떻게 넣어? 진짜. 근데 이거 못 빼면 어떡해? 산부인과 가야 되는 거야? 젤을 묻혀서 해보려고 했는데 젤이 묻히니까 너무 미끄러워서 안 되네 이거 자체가. 자, 이 상태로 접었고요. U 모양으로. 못하겠어 진짜. 실패. 이건 양손으로 해야 되는데. 됐나? 빼는 것도 어떻게 빼? 근데 착용감이 느껴지진 않아. 거의 이물감이 없더라고. 그래서 난 그거 신기하더라. 이렇게 큰 게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안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뺄 때 이거를 이렇게 이것만 잡아 당기면 안에 이제 변기 그 뚫는 거 뭐야? 그것처럼 여기 압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 나와요. 이게 압력이 있어서. 그래서 얘를 살짝 접어가지고 압력을 빼준 다음에 이렇게 빼야 된다는데 접을 때 무조건 손가락 들어갑니다. 이만큼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를 뺄 때 이게 너무 안 잡혀요. 미끄러져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검색을 많이 해보니까 종류별로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를 또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제 생리 디스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생리 디스크. 생리컵이 아니고 디스크야. 형태가 좀 달라요. 이런 식으로 얘는 컵처럼 생겼고 얘는 이렇게 디스크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수직으로 이제 안착이 되는 거고 얘는 디스크는 약간 사선으로 들어가게 된대요. 이런 식으로 얘를 어떻게든 쑤셔 집어 넣어가지고 안에 착용한 모습이 약간 45도 각도로 이제 걸쳐진다는 건데 골반뼈에다 이거 걸치는 거라는 거야. 골반뼈에 걸친다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혀 착용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넣었는데 안 된다니까. 설명서 봐야겠다. 이게 된다고? 이제 빼는 게 훨씬 쉽네. 이게 고리가 있어서. 포이컵은 처음엔 좀 쉬운 줄 알았는데 이게 굉장히 부드러운 실리콘이라서 오히려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꾸 미끄러지고 자꾸 안에서 구겨지니까 아무리 긴장을 풀고 넣으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넣는데 딴 거보다 좀 헤맸고, 빼는 건 쉬운데 이 고리가 치골에 걸리게끔 안 돼 있더라고. 딱 치골에 걸릴 거면 고리가 없어야 되거든?
근데 고리가 있으니까 또 치골이 잘 안 걸려. 그래서 잘 안 걸리니까 안에서 고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몰라서 좀 새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대신에 뺄 때는 완전 금방 뽑히죠. 손이 탁 걸리니까. 포이컵은 좀 다음 달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이게 계속 다회용이다 보니까 돈이 안 들어가잖아, 한번 사면은. 근데 어쨌든 비용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착용감이 없다. 그런데 요 생리 디스크가 또 일회용으로도 나와요. 제가 미국에 가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생리 디스크는 굉장히 작년부터 유행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걸 구매를 하는데 많은 외국인 금발 흑인 언니들이 이걸 구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보면은 처음에 진짜 무서워요. 이걸 거시기에 넣는다고?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냐면 똑같아요. 얘랑 똑같이 이렇게 구부려서 사용을 하는 거고, 실제로 제가 그림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여기를 잡고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를 잡고 집어넣으면 생각보다 잘 들어가더라고. 왜냐면 이게 딱딱하거든. 딱딱하고 얘가 미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훅 들어가요. 훅 들어가고 이 끝을 더 밀어 넣어서 이런 식으로 골반뼈에 걸쳐야 된다. 골반뼈가 어디쯤에 있냐면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여기쯤 있어요. 여기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손을 여기까지 집어넣으면 이 뼈가 만져져. 올롱올롱한 게. 이게 골반뼈가 이렇게 있더라고. 이렇게. 어쨌든 얘는 일회용이라서 여기가 비닐로 되어 있고, 얘를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걸치면 여기에 이제 혈이 모이고, 이걸 뺄 때 손을 이렇게 골반 안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잡아 당기면 된다. 와, 진짜 말도 안 돼. 사이즈 봐. 사이즈가 이만해요. 그리고 탄성도 엄청 세. 그렇지만 이렇게 구부리니까 쉬울 것 같긴 하네요. 앞에 컵보다. 도전. 생각보다 아무렇지도 않아. 아, 여기가 뼈구나. 이게 되게 가까이 있네. 일회용 디스크는 진짜 넣는 게 생각 이상으로 편해요. 근데 약간 외국인 사이즈 같다는 느낌? 그러니까 저보다 덩치가 작은, 몸 체구가 작은 사람들은 조금 힘들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사이즈가 다양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안에 치골뼈에 탁 걸리고 나면 일단 느낌 없어. 근데 이제 뺄 때 치골뼈 안에 손을 이렇게 넣어서 이걸 빼야 되는데, 치골뼈를 만지려면 한 2cm 정도 들어가야 되고, 그걸 뺄 때 생각보다 약간 미끌미끌해서 잘 안 빠져서 약간 몸이 약간 이렇게 된 상태로 뽑아내다가 그대로 놓쳤어요. 샤워할 때. 그랬더니 이제 샤워장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죠. 실제로 제 몸에서 생성된 거긴 하지만 좀 힘들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생리대 뭐 다들 사용법은 아시죠? 혹시 모르는 우리 귀요미 친구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고 뒤에 이제 이렇게 띄어서 팬티에다 붙이면 되고요. 날개를 중심으로 짧은 부분이 앞이고 긴 부분이 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기들 기저귀처럼 그냥 흐르는 피를 그대로 받아내는,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내는 기저귀이기 때문에 뭐 몸 안에 들어가는 것도 없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축축함, 습습함, 답답함, 땀띠 뭐 이런 것. 팬티 라이너는 보통 평소에 생리하지 않아도 분비물 때문에 그냥 쉽게 사용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조금 더 좁은 쪽이 위고요, 넓은 쪽이 밑에예요. 똑같이 생겼다면 아무 방향이나 붙여도 되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프랑스에 가서 겁나 웃긴 걸 찾았지.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티팬티 생리대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티팬티 생리대를 발견해서 와, 진짜 유럽에는 확실히 한국이랑 문화가 다르구나. 티팬티를 입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티팬티 용도로도 생리대가 나오는구나 싶어서 이거를 너무 영상으로 찍고 싶더라고요. 넓은 부분이 앞일 거고 이제 여기가 중간일 거고 이 뒤로 이제 끈이 달린 티팬티를 이제 입는 걸 텐데 이게 과연 혈을 받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의문은 듭니다. 왜냐면 우리 모두 알다시피 혈은 어디로 오죠? 여기로 오죠. 생리 끝물이나 초에 사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티팬티는 저도 입어봤지만 아무리 입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그 똥꼬끼임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흥미로운 생리대예요. 여러분, 검은색 생리대 보셨어요? 이거는 정말 특이하다 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이제 뭐 옷도 만들어보고 팬티도 만들어봤지만 천연 섬유는 절대로 이렇게 검은색으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00% 화이트여야 이게 진짜 천연 유기농 섬유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염색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단점은 사실 여기에 만약에 피가 묻는다면 피가 보일까요? 피가 안 보일 것 같은데? 조금 더 다크하게 되려나? 검은 생리대가 외국에는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생긴 것도 있었다. 요거는 검은색이긴 검은색인데 검은색 같지 않은 디자인이 된 검은색이네. 이거는 뒤에는 흰색이네요. 앞에는 이렇게 뭔가 꽃무늬가 있고 옆에 검은색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향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안 드네요. 섞이면 냄새가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최대한 청결하게 많이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여튼 이렇게 특이한 생리대 한 3개 정도 사와서 보여드렸어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이제 옷 종류예요. 생리대 입는 팬티입니다. 생리대를 차지 않고 바로 그냥 흡수가 될 수 있게 만들어진 팬티가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흡수가 돼? 되긴 되네.
근데 여기는 젖지 않아요. 이게 바로 생리 팬티야. 이 반대쪽은 젖지 않고 여기는 촉촉하네요. 촉촉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잠잘 때 그냥 양이 중간이라면은 이렇게 뒤에까지 크게 있으니까 얘를 입고 자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정말 면생리제처럼 빨아 쓰는 거니까 사실은 이런 인공 섬유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실제로 이렇게 빨아들이는 재질의 또 이 천들은 안에 뭔가 이게 있거든. 이게 화학적인 그런 뭔가 이거 뜯어보고 싶은데.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팬티 라이너 팬티도 있어요. 얘는 똑같은 케이스인데 이런 식으로 더 얇고 가벼운 팬티 라이너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어서 생리 초나 끝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흡수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흡수가 되는데 바깥쪽에서는 이제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옆으로 세면 옆에는 젖는다. 이게 과연 생리혈이 여기에만 딱 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애들은 정말 초경하는 친구들한테는 한번 추천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같은 생리 팬티인데 일회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기저귀 같이 생겼고 이만큼 늘어나요. 진짜. 이만큼 늘어나고 안에는 정말 생리대 오버나이트 팬티가 달린 것처럼 길고 크게 들어가 있고요. 그냥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 팬티도 존재한다. 가격이 얼마야? 4개 16,000원? 한 달에 한 봉지 써야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신기하고 다양하고 정말 홀업을한 생리용품들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물론 홀업을하다는 말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저는 이제 뭔가 제 손이 해부학 교실처럼 점막에 닿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실제로 사용했을 때 굉장히 약간 뒷골이 오싹할 정도로 살짝 소름이 돋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비용적인 면이라던가 위생적인 면 혹은 건강에 이런 실리콘, 의료용 실리콘 같은 그런 재질을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익숙해진다면. 오늘 영상이 어쨌든 이런 거를 한 번도 안 해본 과거에 나 같은 사람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길 바라면서, 자, 오늘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또 생리용품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또 사가지고 리뷰해볼게요. 제 신체를 다 바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